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그 아로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아로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쭉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의료 현장에 도입 중인 아로마 테라피, 왜 아로마가 의료에서 최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도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가 왜 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가, 왜 도입되고 있는가는, 자, 아로마라는 건요, 이 향기예요, 향기. 어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향기거든요. 그 향기가 요즘 현대 질병이나 건강실조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서양의학으로 낫기 힘들거나 예방이 어려운 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갱년기 같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다든지 또 우리가 정서의 변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요즘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죠. 근데 사실 약을 먹긴 하지만 되게 치료가 잘 안 되죠.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혈압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죠. 혈관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약도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당뇨를 낳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또 알러지 질환이나 비염 아토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료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여성들의 경우는 뭐 생리 전후라든지 뭐 출산과 임신 출산 전후라든지 또 아니면 갱년기 전후라든지 이때 굉장히 호르몬 밸런스가 확 깨지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과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아로마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의 우리 메커니즘을 좀 볼게요. 아로마는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우리가 피부 마사지를 통해서 피부 병변이나 함부를 직접 치유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드름 같은 경우 아니면 습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뭐 아토피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현대의학으로 낫기 어렵잖아요. 잘 낫지도 않고요. 이때 아로마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아로마 향기를 맡게 되면 이게 후각을 통해서 후신경을 통해서 바로 대뇌로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대뇌 변형계는 시상하부로 가서 호르몬을 조절한다든지 우리 체온 맥박 그다음에 뭐 심장 박동과 같은 이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즘 아로마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시상하부로 가게 되면 우리 시상하부에는 이제 자율신경계가 있고 내분비계가 있는데 여기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 자율신경계에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여러분들, 아이고, 어, 자, 교감신경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할 때, 뭐, 굉장히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다툼을 벌여야 된다든지,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이때 굉장히 낮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저녁에 이완을 하고 휴식을 하고 잠을 잘 때 굉장히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교감신경이 떨어지기 이렇게 시소처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건강한 거는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균형과 밸런스를 맞출 때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자꾸 깨지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우리가 아로마가 이런 거에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요. 또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분비계 내하수체에서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 우리 젊음을 유지시키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부신피질에서 뭐 코르티졸 호르몬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임신 출산과 관련되는 뭐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대뇌에서. 그리고요, 요즘은 이제 이 아로마가 통증이나 불쾌감도 뇌에서 느끼는데 여기에도 관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 뉴런이 존재하는데 이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 부위가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이를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이 화학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신경전달 물질은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도 세로토닌 얘기는 많이 했을 거예요. 세로토닌이라든지 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 등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로토닌 분비가 불충분하면 우울 상태로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갱년기 같은 경우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정말 여성 호르몬이 그냥 절벽처럼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그 굉장히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되게 과민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시상하보의 내하 수치에서 이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서 우리 행복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시키는데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한 치매 환자에서도 치매 환자의 뇌를 자극하는데도 이 아로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치매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치매라는 거는 어떤 대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그 단백질 변성 물질이 자꾸 뇌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뇌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 기억력도 떨어뜨리고 결국 인격 변화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매 환자들을 치료약으로는 근본적인 치료약이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뭐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든지 어떤 뇌의 어떤 이런 대사물질을 배출하는 뇌 대사 개선제라든지 또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망상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정신병 치료약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요,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 그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의 작용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또 콜린의 작동에 뉴런의 작용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이 치매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수면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울하기 때문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신경제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로마 향기가 우리 후각세포를 통해서 뉴런에 전달이 되면요. 우리가 학습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라든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뇌의 뇌 부위를 해마나 대뇌피질을 활성화시키면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겠죠.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가 치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본의 도토리 대학 진보 다이키 박사는요, 연구를 했어요. 치매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18일 동안 매일 아로마를 두 가지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로즈마리아 캠퍼하고 레몬을 섞었고요. 또 하나는 라벤더와 스위트 오렌지를 섞어서 방향욕을 했어요. 오전, 오후 나눠서 2시간씩 각각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환자의 추상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로마 테라피를 중단했더니 다시 원생사로 돌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로원에 거주하는 알츠하이머 환자 56명을 포함해서 이 고령자 77명을 대상으로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TDAS 스코어라는 인지 기능 테스트 검사를 했는데요. 이 아로마가 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의 연구와 이 연구를 봤을 때 이 아로마 테라피가 치매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도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대뇌에 가서 결국은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즈마리하고 레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감신경, 우리가 낮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을 강화하고요,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학생들이라든지 뭐 두뇌나 아니면 좀 각성 효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라벤더하고 스위트 오렌지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이완이 되면 휴식을 취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면증 환자라든지 불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에서요.
특히 후각 이상이 이 알츠하이머의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알츠하이머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어떤 본능적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호르몬을 조종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쪽에 이제 이 아로마 향기가 대뇌 변연기를 통해서 시상하부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결국은 향기라는 게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코의 향기, 코 후각세포를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시상하부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미국의 과학자 폴로스원에 의하면 이 알츠하이머의 신경원 섬유 변화는 이제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고 후피질에서 해마, 심피질로 확산이 되는데, 특히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신경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세포는요, 이 신경세포에서 유일하게 신경재생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 자극을 통해서 세포재생과 세포재생이 활성화되면 결국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 자극을 통해서 후세포에서 신경재생이 일어나도록 해서 치매를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각 기능, 우리 오감이라는 게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이 있는데, 특히 후각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그 알츠하이머의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이 많이 떨어지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죠. 또한 요즘은 이제 암 환자에서도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로마를 뭐 향초나 램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방향력을 통해서 암 환자들한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아로마 향기가 우리 대뇌 변연계나 시상하부로 가서 우리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좀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정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저희 가족 중에도 암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암 말기 환자들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일반 먹는 진통제는 듣지도 않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로 해도 말기가 되면 거의 마약성 진통제도 잘 듣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 아로마가 아까 얘기했듯이 통증에도 자극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암 환자의 통증에도 그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우리의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의 면역세포를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우리 정상세포 중에서도 특히 면역세포를 많이 망가뜨려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또 뭐 항암제 받을 때 구역구토가 심하다든지 탈모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암세포의 세포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마가 무슨 얘기냐면, 아로마 향유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조사한 바로는 가장 강한 것이 샌다루드나 페촐리나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강한 것이 일랑일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스위트 오렌지라든지 그 그다음에 뭐 그레이프 프루츠,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주니퍼베리, 프랑킨센스, 베르가몬이라든지 멜리사, 레몬 같은 게 있고요. 약간 강한 것이 뭐 클라리세이지, 제라늄, 티트리, 네놀리, 마조람, 로즈마리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약한 것이 유칼립투스나 로즈우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모든 아로마는요, 이 세포사에 대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암세포의 세포세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항암작용이 기대되는 정유 성분이요, 게라니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특히 뭐 제라늄이나 장미나 팔미로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화학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테르펜 알코올이라는 어떤 화학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1997년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생지 췌장암 세포를 갖고 실험을 했더니 이 아로마의 정유 성분이 췌장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라니올이 함유된 성분은 제라늄 위에
외에도 뭐 로즈마리라든지 캠퍼, 차조기, 녹나무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로즈마리 성분을 이제 생지에 경구 투여했더니 그 간암세포인 세포에서 항종양 효과하고 전이 인자 억제, 그러니까 전이를 억제하고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생지에서 경구 투여를 한 거고요. 지금 인간에게는 좀 경구 투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구 투여는 하지 마시고 피부나 아니면 향후 우리가 향기를 맡는 흡입을 통해서만 하시지 경구 투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암 환자들이 보통 변비가 많이 심해서요. 로즈우드나 레몬이나 진저, 라벤더를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해서 변비를 좀 완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암제 받으면 구역구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레몬 향을 한두 방울 정도 명치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해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간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종이나 복수가 굉장히 많이 차죠. 복수가 많이 차는데 이때 사이프러스나 그레이프 프루츠나 스위트 아몬드나 레몬, 라벤더를 마사지를 해서 복수나 부종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 이 사이프러스나 이런 아로마는 우리가 그 셀룰라이티스나 비만 환자들한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좀 억제하고 셀룰라이티스를 억제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비만 환자들, 아까 얘기했죠. 우리 내시상하부에는 만복 중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 그레이프 프루츠 향기가 우리가 식욕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오사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쥐를 이용해서 3주간 10분 동안 이 그레이프 프루츠 정유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6주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유를 맡았던 생쥐가 식사량이 70%로 줄고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치료에서도 아로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 우리 혈압이 높을 때 우리 보통 정상인은 보통 120에 80 정도죠.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일 때 우리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데 뭐 라벤더라든지 일랑일랑 그다음 베르가못을 블렌딩해서 4주간 흡입을 했더니요. 코르티졸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코르티졸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코르티졸이 저하됐고 혈압과 맥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라벤더나 로즈 제라늄, 로즈, 자스민을 혼합해서 주 1에서 8주간 코로 향기를 맡았다는 거죠. 흡입을 했더니 수축기하고 이항기 혈압이 저하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커민이라는 향유를 맡았더니 혈청에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맥경화라는 건요, 우리 혈중에 지방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어떤 이 피떡같이 이런 피떡이나 아니면 염증성 물질을 일으켜서 자꾸 혈관을 막게 되면 혈관 내벽이 좁아지면서 고혈압도 유발되고요. 또 우리가 뭐 동맥경화인데 이것이 결국은 뭐 어떤 심장마비나 어떤 치매까지도 유발을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질병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아주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질병이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또한 이제 여성 질환들의 치료에도 이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죠. 특히 우리가 임신 전후라든지 출산 전후라든지 생리 전후에 때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막 불쾌한 증상이라든지 뭐 복통이라든지 생리증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또 여성은 갱년기 전후에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여성이 갱년기 전후가 되거나 폐경이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절벽 상태로 그냥 확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골다공증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특히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불안감이나 신경과민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로마가 우리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서 아까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로마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밸런스가 깨진 것을 균형을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코 팀의 의사팀이 아로마 테라피를 1개월 하고 나서 효과를 봤더니요. 갱년기 환자 약간 80%에서 쿠퍼만 지수가 중간 정도 이상의 회복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환자의 약 80%가 좀 회복 보여줬다는 건데 이 갱년기 부정수소라고 이거를 수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목이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수치가 51이고요. 갱년기 장애가 전혀 없으면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이 있는 클라리세이지나 사이프러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결과를 한번 봤더니 자, 아로마 테라피를 1개월간 사용을 했더니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민트색이 거의 회복되지 않음이고 중간대 가장 진한 색이 중증도 회복이고요. 맨 위에 하얀색이 거의 회복인데 거의 갱년기 환자 80% 이상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퍼만 지수를 봤더니요. 아로마 전후로 해서 봤더니요. 이 지수가 아까 가장 높은 게 5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는 것이 제로인데 봤더니 아로마 전보다 후가 이 수치가 전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월경 곤란증이라든지 월견전 긴장이라든지 난소 기능 부전이라든지 갱년기 장애 등이 대부분 아로마를 하고 나서 많이 수치가 떨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통증 치료에도 아로마 테라피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뇌의 그 통증 정보가 전달이 되면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통증이 있으면 이 통증이 전기 자극이 돼서 척수를 타고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요. 이 전달된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는데 뇌에서 대뇌피질이나 대뇌 변형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바늘이 딱 찔렸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딱 꼬집었다든지 그러면 이 통증이 이제 뇌로 가서 아, 아프다 이런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때 통증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칼륨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브라디킨이라든지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이제 통증 물질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모기가 물렸을 때 요즘 굉장히 모기가 물리면 막 퉁퉁 부으면서 많이 이렇게 부으면서 아프더라고요. 긁으면 많이 아픈데요. 우리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모기가 물렸을 때 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붓고 통증을 느끼기는 하는 물질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런 통증의 물질을 작용을 강화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지 뉴코트리안이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진통을 더 강화시키는 물질이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때 이 생리 그 자궁이 수축되면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진통제 중에는 이런 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그래서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통증을 소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아로마 향기 분자가 뇌로 가서 직접적으로 뇌에 도달이 되면 이런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에서도 이 아로마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에서도 이 아로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꽃가루나 먼지나 진드기 같은 게 알레르기 비염의 주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재채기라든지 맑은 콧물이라든지 코막힘이 나타나는데 이 알레르기 항원이 코 점막에 부착이 되면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항체가 항원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히스타민이라든지 뉴코트리안이라든지 이런 화학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코 점막에서 막 붓고 그다음에 막 혈관을 자극하면서 빨갛게 붓거나 여기 막 우려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우려이 되면요. 이 혈관이 우려되면은
이때 이것 때문에 우열 때문에 코막힘이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같은 것들이 항염증. 유칼립투스, 티트리는요, 뭐 항균 작용도 있고요.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고 항진균 작용도 있고 항박테리아 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균 효과와 함께 염증을 억제하며 진정시키기 때문에 코 점막이 좀 시원해지면서 염증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증이나 램프라든지 아니면 코로 직접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블렌딩을 해서 코 점막에 직접 도포를 하게 되면 이 코막힘이 개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실조증, 자율신경 실조증에도 이 아로마 테라피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율신경은 혈액순환이라든지 호흡, 체온 조절,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을 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존재하는데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는 건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어느 한쪽이 우월해져 버리는 거죠. 편중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된 상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죠. 예를 들면 피로감이라든지 막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거나 불안이나 불면이나 아니면 분노나 냉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때 아로마 스위트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라벤더, 로즈마리, 캠퍼 같은 걸 이용을 하면요. 이 향유가 대뇌 변연계로 가서 시상하부에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완시킨다든지 진정시킨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특히 효과를 발휘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 뭐 티트리, 라벤더, 유칼립투스 같은 것들은 살균 효과라든지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그러니까 우리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균이라든지 진균이라든지 이런 피부 질환을 그 감염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아토피 같은 경우나든지 비염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통증, 제가 암 환자 통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피부 질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여드름이라든지 건선, 아토피, 그 다음에 화상 치료에도 아로마가 이 피부 질환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피부 질환은 우리 항노화, 여성들의 뭐 건선, 되게 건조한 피부나 노화 피부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관리실 같은 데 보면 피부에서도 이 아로마를 많이 활용해서 항노화 치료라든지 아니면 셀룰라이트라든지 비만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부종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세 번째 나오네요. 림프라든지 그다음에 동정맥이라든지 순환장애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할 때 붓거나 아니면 셀룰라이티스 비만이거나 이럴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죠.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유방 섬유선종이라든지 자궁근종, 무월경, 정력 감소 같은 호르몬 질환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 결절이라든지 유방에 이 섬유선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는 식생활이나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로마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폐경 이후에 여러 가지 정서 변화나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이 호르몬 쪽에도 이 아로마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 정력 감소에도 많이 호르몬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호흡기 질환, 뭐 대표적인 게 감기잖아요. 감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 뭐 유칼립투스 같은 거, 티트리 같은 게 호르몬 질환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면역 저하 질환, 암 환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토피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은 암 환자는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아로마에 되게 공통적으로 다 항균 효과가 있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또 호르몬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리적인 문제, 갱년기 환자라든지 폐경기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암 환자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 이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우리 직장 관계에서 그냥 정신적으로 필요할 때 있잖아요. 직장이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필요하거나 할 때도 이 아로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정말 뭐 질병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로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피로라든지 면역력을 높이고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30분 이상,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로마를 좀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도 아로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로마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요. 앞부분의 이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그 영상이 굉장히 보시는 시간은 많은데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은데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독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